자, 장세 이제 마감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고, 이제 자 여기서 자 오늘도 일단 테마형의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테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테마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묶는 거는 뭐 증시에서 비슷하게 뭐 관련주 이렇게도 이제 인터넷 검색으로는 무슨 관련주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케이스가 조금 이제 요게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다루게 되는 테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재료나 이슈를 기본으로 해서 움직이는 쪽을 테마라고 얘기합니다만, 테마가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테마도 구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뭐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자 그러면, 이제 증시 쪽에서도 보면 섹터 종목 분류, 여기 이런 데서 이게 이제 테마를 섹터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상 테마입니다. 이제 테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왜 확대가 안 되냐? 예? 크게 확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확대가 안 되네요. 뭐 하는 짓거리냐? 여기 확대가 안 되네요. 자, 여기 화면을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테마가 종류의 구분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테마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테마 첫 번째, 이제 옛날 거죠. 5G 테마라고, 황사 관련 테마 뭐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업황 테마입니다. 업황 테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드릴까 했었는데 그냥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산, 조선, 화장품, 바이오 테마입니까? 아닙니까? 테마입니다. 여기도 테마예요. 업황 테마라고 하죠. 업황 테마. 그러니까 강력한 전방 산업의 성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섹터하고 테마하고 종종 이렇게 혼동돼서 나오기도 해요. 업황 테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2번부터가 이제 전형적인 형태들 하는데 계절성 테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 한여름 폭염 테마 있죠. 엄동설한 테마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 장마 들어오면은 장마 테마 있습니다. 당연히 다 있죠. 잘 아시는 뭐 저 신일 같은 경우 여름에 폭염 테마 빙그레, 아이스크림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계절 테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벤트 테마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3번이 제일 많아요. 대부분은 계절 테마도 그렇게 숫자가 대단히 많지 않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사 테마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테마였었죠. 황사 테마. 그러니까 황사가 불어오는 봄에 오르는 게 아니라 겨울에 오릅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주가가 오르고, 정작 황사가 몰아닥치는 3, 4월에는 주가 내립니다. 황사 관련주. 거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먼저 당기는 시세예요. 3번에 나오는 이벤트 테마,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벤트성. 그러니까 각종 어떤 이벤트 사건 이런 게 터지면은 번개처럼 번쩍하고 돌았다가 사라지는 거. 요게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테마라고 하는 게 이 이벤트 테마. 요게 이제 다른 말로는 또 이 주체별로 구분한다면 세력성 테마입니다. 즉 작전 세력이 유입돼 가지고 당기는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 이런 거하고는 대부분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번,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4번 테마가 또 장난 아니게 미션 날뛰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4번 테마의 가장 대표로 든 거는 정치 테마를 대표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 뉴스 별 관련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지금 같은 경우 대선 같은 경우로도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거 아무것도 없이도 움직이는 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 한동훈하고 이정재하고 밥 먹었다. 오치라고? 그거 뭐 한동훈하고 이정재가 밥 먹은 게 이벤트가 될 수 있나요? 한동훈하고 이정재가 밥 먹은 게 이벤트입니까? 아니죠. 한동훈과 이정재가 밥 먹은 게 업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한동훈과 이정재가 밥 먹은 게 재료가 되나요? 아니죠. 다 해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뜬금포 테마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테마가 대표적인 이 뜬금포 테마가 되는 거고요.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다루는 방법도 다 틀립니다. 이거 다 틀려요. 그래서 1번 테마 같은 경우, 자 1번 업황 연결 테마, 저 앞에 화면은 예시로 5G 비몰이 같은 경우로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전력, 방산, 조선, 이거. 그리고 영어는 테마, 바이오는
이 바이오의 경우는요 1, 2, 3, 4 다 해당됩니다. 1, 2, 3, 4에 다 해당돼요. 21세기 한국 증시 최강의 테마인 바이오는 여기는 화면에 나오는 1, 2, 3, 4의 구분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열애고요, 빼두고요,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1번에는. 그리고 그 종목들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략적으로 미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온다. 전력주 같은 경우 있죠. 기관의 픽은 효성중공업. 그렇죠? 아주 선명하게 틀리잖아요. 외국인은 현대일렉트릭, 기관은 효성중공업. 자, 방산은요. 방산도 틀리죠. 외국인은 하나에어로, 기관은 현대로템. 이렇게요. 조선도 다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이 틀리고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미는 종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반드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1번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 기관 없는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드렸던 이 업황 테마의 주요 종목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반드시 사든지 파든지 나오고, 그 중에는 반드시 얘들이 미쳐서 사는 종목들이 나와. 그래서 그런 종목도 그냥 따라서 사버리면 돼요. 아무 생각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라서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사이클 섹터야. 사이클 섹터. 이 사이클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에만 외국인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초점을 하는가, 주로 단기 거래라고 모멘텀에 따라서 사이클, 이 계절 사이클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거든요. 계절 모멘텀, 계절성 모멘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누가 주도를 하냐라면 기관이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1번 항목의 업황 테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구분해서 외국인은 펀더멘털을 중시하고 기관은 모멘텀에 목숨 걸며 개인은 오로지 시세만 본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의 구분은 기관이 주도를 하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항상 외국인이 주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시장에서도 업황 대표 종목들 전부 다 외국인 종목이잖아요. 하나에어로 외국인, 현대일렉트릭 외국인, 삼양식품 외국인, 알테오젠 외국인, 다 외국인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외국인 따라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따라가지고 질러 놓으면 기관은 외국인 종목이 아닌 그 다음 2등, 3등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대일렉트릭을 당기고 기관은 효성중공업, 그 다음 LS일렉, 효성, LS일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방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국인이 하나에어로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기관은 현대로템 갔다가 넥스원 갔다가 시스템 갔다가 이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이건 그야말로 세력성입니다. 세력성. 세력성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벤트로 먹튀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요거 요런 케이스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되냐면 지금의 퓨리어스 테마의 4x4 같은 종목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4x4. 그래서 4x4 애초에 퓨리오사 이슈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이 케이스의 경우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초반에는 주도를 하겠지만 뒤에 가서는 퓨리오사 4x4가 주도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런 잡주급의 형태의 종목에도 외국인은 있습니다. 외국인은 있긴 있는데 그 외국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시황뉴스나 이런 데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들이 뭐 얼마를 사고 외국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외국인이 아니에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야. 국적만 외국인인 애들, 그런 애들 우리 연예계에 많잖아요. 최근에도 연예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준이 형, 뭐 저한테는 형은 아닙니다만 준이 형, 박준영이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뭐 외국인들 버글버글 브라이언 외국인 뭐 버글버글 대고 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순중국인 이런 애들 말고 이번에요 이렇게 정치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시끄럽던 JK 김동욱이 걔도 외국인이잖아요. 캐나다인. 그렇죠? 마치 순애국자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떨었던 김동욱이 걔도 캐나다인이에요. 한국인이 아니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그러죠. 검은 외국인. 그러니까 국적만 외국인이지 사실은 한국인들이야. 이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이런 테마주 잡주하는 외국인들은 다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주도를 하는 종목이
예, 기관이 전혀 다루지 않는 경우에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 뒤집어 얘기하면 기관이 초를 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검은 머리 외국인은 이름만 외국인은 이제 사실 개인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고, 그러면 이제 기관 외국인 없이 개인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당연히 더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항목 때문에 이 퓨리사 관련주 같은 경우에서 4x4가 주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첫날부터 찍어드린 거예요. 바로 이 케이스 때문인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4x4는 그거 말고는 거기서 엮어서 타는 거 말고는 따로 볼 게 없는 종목이거든요. 4x4는 지금 어저께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지금 14%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엮는 거 말고는 뭐가 없잖아요. 기관도 없어. 자기들 거를 그냥 엮어가지고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 마찬가지고요. 뭐 4번은 애초에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게 뭐 세력 만들으니까요. 당연히 그럼 세력이 하려고 그러면 누가 초치는 놈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외국인 기관이 없는 종목에서 하는 겁니다. 없는 종목일수록 위력이 더 강한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1번 항목과 2번 항목의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수급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한여름 폭금 수혜주 하면 뭐 나옵니까? 빙그레 자동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 선풍기 만드는 신일, 선풍기 만드는 신일, 빙그레, 제과의 빙그레, 뭐 그냥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 나오고 업황 한번 연결되면 바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봐도 딱 다 간단하게 종목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서부터는 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3번에 나오는 이벤트성 이 테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하고 연결되는 거, 그거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 케이스는 바로 직전에 시세를 낸, 그리고 딱 그때 때에 맞춰가지고 이슈를 강하게 등장하면서 강하게 변동을 냈던 종목들, 그게 그때 대장이에요. 그때 그런 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홈닥터 같은 경우 인성정보가 도대체 지금 몇 년째 지금 원격으로 대장 줍니까? 원격으로 홈닥터, 그 전에 유헬스케어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쪽은 엮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 인성정보잖아요. 예전에 시세를 가장 많이 냈던 종목,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뜬금포 종목이니까 애초에 그런 거 없어요. 없죠.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 나와요? 태영건설이라든가 웅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어떻게 엮었냐라고 하면 그 회사의 사장이 한덕수 총리와 같은 경기 고등학교 출신이라 어쩌라고? 회사 사장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주이시다. 회사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파평윤씨다.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여기서 무슨 수혜를 찾을 것이며 뭔 건수를 찾을 것이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엮는데 대장이라는 게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 테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코나이 같은 종목은 이제 똑같이 정책 테마주라도요. 코나이 같은 종목은 선명하게 나오는 종목이죠. 선명하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1번, 2번 이제 요런 형태에 속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엮은 이런 종목들 같은 방금 설명드린 같은 경우 이 4번이 전형적인 4번이죠.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뭐 일반인이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거 잡아당겼던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게 붙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루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장이 아주 좋은 시기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이 세력형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형태의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첫 스타트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시장 장세의 강세와 더불어서 쭉 같이 올라도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종목의 숫자는 이 글을 옛날에 쓸 때 당시에도 반수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동전 던지기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반반이죠. 확률 반수에. 그리고 우량주권, 이른바 업황 테마에 걸리는 종목들이라 그러면요, 시장 화랑기 한 100% 상승입니다. 10중 8권이라. 시장 약세기에도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그 추세가 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테마가 한번 엮여 들어가야 돼요. 쭉 올라 들어가요. 그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자 이거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가 세계 꼴찌였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그렇죠. 작년도에 우리 증시가 세계 꼴찌였었는데, 근데 세계 꼴찌라고 방산 조선도 처헤맸나요? 전력이 처헤맸습니까? 아니죠. 그 시장의 약세라도요, 이렇게 아주 강한 이쪽에는 이렇게 한번 형성이 되면 이게 계속 그대로 계속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약세기에는 이 테마 세력도 최근에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바로 지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오전에 그래서 빵 치고 들어가길래 갈 줄 알았더니 무슨 뭐 그냥 바로 그냥 오후 되니까 다 반납하고 꼬부려 잡아지고 점상 찍었던 종목이 다음날 장대음봉 황가 나와버리고, 예?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고가로 따라 들어갈 때 같은 경우도 이게 따라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안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 플러스 22%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넥선 같은 경우는 22%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 가장 기본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거 이겁니다. 이 세력형 테마주는 길게 물리지 않는 게 상책이 아니라 절대 룰입니다. 이거 길게 물리시면 안 돼요. 게임 끝장납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죠. 이거 테마, 세력형 테마주는 길게 물리면 끝장나버린다라는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아침에 블루엠텍과 관련해서 등장했던 종목인데요. 이런 거. 자, 여기 뭣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이 무상증자 권리락 폭통하는 이거 가지고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 이거 회복되겠습니까? 네? 이거 회복될까요? 이거 회복될 걸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네? 이거 길게 물리면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런 거는 길게 물리면요 그냥 끝장나요. 이런 세력형 테마, 이 뜬금포 테마 이런 것들은 그냥 물려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정치 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치 테마의 사이클을 설명드릴 때 예전 반기문 테마의 성문전자 같은 케이스에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 반기문 테마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간제비, 기름장어. 이런 거 테마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덜컥 물리면 이거 기회 주냐 그러면요 지금 10년 지나가고 있지만 안 나와요. 절대 안 오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반기문 테마에서 지금 10년 됩니다. 10년. 여기 보시다시피 2016년도니까요 2016년이니까 지금 9년 됐잖아요. 9년. 이거 물리면요 지금 9년 동안 못 들어간다니까요. 죽었다 캐나도 못 들어가. 소록스 죽었다 캐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의 테마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익 내는 거 이전에 물리지 않는가. 그래서 일정하게 손실 나고 꺾어지면 팔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야겠다. 다시 노려라 이거야. 다시 노리면 되잖아. 그 애초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태하겠다. 빨대 꽂아서 먹고 쪽 빠져나오겠다. 그러니까 빨았는데 쓴물 나오면 이제 쓴물 나가서 침 탁 대뱉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단물 나오면 쪽쪽 빨아먹고 그러고 나오는 거. 거기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빨대 꽂겠다고 그러고 계속 빨대 들고 따라다니면 첫 두들겨 맞습니다. 결론은 이 새끼가 이래가지고 첫 두들겨 맞고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그 아무데나 그냥 빨대 꽂겠다고 들고 빨대를 꽂았는데 썩은 물만 나오고 이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달한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달한 거 먹고 빠지는 거예요. 그거 계속해서 들고 다니면 쳐맞는다니까요. 그건 결론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빨대 이래가지고 꽂아. 그래 내 피를 뽑아가세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패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한테 두들겨 맞건 두들겨 맞게 돼 있는 게 결론은 메이저한테 두들겨 맞건 혹은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 다 개인 세력들이잖아요. 개인 세력들이 여러분 사정 봐줘보면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인정사정 볼 거 없다잖아요.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세력이 무슨 여러분 사정을 봐줘. 내 돈만 챙기면 되는데. 아까 그 되기 전에 먼저 쪽 빨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길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물리면 그냥 빨리 뱉어버리고 끝내야 돼요. 그 계속 물고 있으면 죽어요. 그런 거 계속 물고 있으면 이런 세력형 테마주 계속 물렸다 그래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돼? 폐혈증 가서 죽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세력형 테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얘 안 된다라고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정치까지 들먹이면서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대장이 된 이유는 그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 이 삼부토건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우리 상황마마님께서 우리 상황마마님이 이 삼부토건하고 매우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데리고 갔어. 그렇죠. 그래서 상황마마님이 데리고 간다 그러면 우리 윤이 안 돼요. 이건 공적인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어린 반풀이 수 없는 소리지.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면서 이게 테마에 들어갔는데 이거 테마 이렇게 띄워가지고 결국엔 해먹자잖아요. 다 팔고 나갔잖아요. 집은 다 줄여버리고 팔놈들 다 팔고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회사도 팔고 다 털어먹고 나간 거야. 이게 되겠냐고 얘기 들었잖아요. 이런 회사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어떻게 명함을 내밀어. 처음 방한할 때야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걸로 역할을 해준 거 다 해준 거예요. 이거 집어넣으면요 난리나요. 안 그래도 지금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가 조작 해가지고 원갈래 주가 조작도 전력이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 뜯기는데 이거 되겠냐고. 지금 당장 상패 안 되는 것만 해도 이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뻔한 거거든. 이런 거. 이 뻔한 거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물렸다 그래가지고 이건 물렸다고 그냥 계속 붙들고 물려있다가 기다렸더니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밀려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면 또 올라올 거. 주식이 그렇게 되면 누가 주식을 해가지고 손해를 입겠습니까? 그냥 들고만 있다가 다 본전 찾고 그러지. 주식에서 망하고 그래가지고 저 한강대로 가서 뛰어내리고 그런 사람들 누가 있겠냐고. 견미리가 왜 욕을 먹습니까? 그 작전해가지고 거기서 물려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견미리가 욕을 먹고 이승기까지 덩달아 욕 처먹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으면 그럼 누가 자살했겠냐고. 견미리가 왜 욕을 먹어. 홀딩하고 있으면 다 주가 되돌아오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대선이라고 하는 테마 때문에 정책 관련주에서 인맥 관련주 이게 완전히 미치는 때인데요. 이거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코나이 같은 그래서 확실한 절대로 망할 리가 없고 그 테마이지만 수혜도 입을 수 있고 이런 종목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책주에 관련 중에서 실제로 실적이 나는 거. 오늘 치고 오른 저 신재생 에너지의 CS 윈드 같은 종목들 최고 종목이잖아요. 저 종목 1위 업체예요. 1위 업체 글로벌 1위입니다. 그것도 CS 윈드. 보수당의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라 그러면 그냥 뭐 원수처럼 아니 탈원전 그래가지고 그거 탈원전은 그걸 공격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다고. 아니 그렇다고 신재생을 다 죽일 건 또 뭐야? 그죠? 뭐 신재생이 전부 다 문재인입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신재생 전체를 갖다가 원수처럼 여겨가지고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싹 조져버렸죠. 근데 그 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이냐 이거야. 이런 종목들은 테마도 타고 실적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집중으로 추천해야 돼. 이거 끌고 들어가는 시기에요. 이제서부터는 인맥주 계속해서 빠지고 정책주에서도 가닥을 잡아가지고 최고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조금 더 할당을 해서 이렇게 테마주에 대한 얘기, 테마주 다루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등급포 테마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렇게 숙을 보셔가지고 기관들이라 이런 종목들이 기관이 잘 다루지 않는 종목을 고르시라. 기관들 같은 경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기존에 다루지 않는 종목들 그냥 검은머리 외국인 같은 경우도 안 들어오면 좋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보면 그 전에 뭐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던 종목이죠. 크게 뭐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신규 상장되면서 쭉 패대치고 들어간 다음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딱 하기 딱 좋은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이미 사전에 다 팔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 나오고 없어요.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제 올라가는데도 이제 더 이상 팔 물량도 없죠. 이제 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제 주가 올라 들어가고 내려갈 때 이렇게 해서 또 팔기도 하고 이제 탁탁 싹싹 다 긁어가지고 다 팔고요. 싹싹 긁어가지고 다 팔고 이제 저 위에 여기서부터 지금 내리때려 팔았을 테니까 이제 다 긁어서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팔 물량도 없다 이거죠. 여기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끼어들지 않고요. 그게 이러면 이제 개인들만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뜬금포테만은 이렇게 개인들끼리 판 돌리는 이런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더 센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종목을 처음서부터 얘가 선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래요. 테마의 시세가. 자, 테마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기본을 잡고 봐야 되느냐,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또 테마 종목 분석 나갈 때 이제 또 세부 내용적인 내용들도 계속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테마주로 인상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종목 분석에서 나머지 내용들 종목 설명 들어가는 거 참고해서 다루시게 되면 테마주를 다루면서도 뒤통수 맞지 않고 썩을 면만 먹지 않고 단물 쪽쪽 빨아먹고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건승하십시오.